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3일 월요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중동이 아주 불안합니다.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 직접 이란 공격에 발을 내밀었습니다. 6월 22일 오퍼레이션 미드나이트 해머라는 작전명으로 미국은 이란 내에 세 곳 핵 개발이 지금 의심이 되거나 실제 핵시설이 있는 세 곳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이 핵시설에 3만 파운드급의 벙커버스터 폭탄을 14발 현재까지 14발 투하했습니다. 수단은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로 투하하는 경우도 있었고 잠수함 발사 토마호크 미사일로 조합을 해서 쏘아 올려서 그 핵시설 위치를 정확하게 공격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이런 후에 미국의 입장은 야, 우리는 이란 핵시설 완전 박살 다 내서 초토화시켜서 이란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들이 때린 건 껍데기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핵시설이나 우리가 핵 개발할 수 있는 건 다 다른 데로 피신시켜놔서 뭐 그 3만 파운드쯤 되는 그 벙커버스트 가지고 두들겨 봐야 별 볼 일 없어. 그리고 우리는 핵 개발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제가 이틀 전에는 GBU-57 약 14톤에 이르는 13.6톤에 이르는 벙커버스트 57을 GBU-57을 투하했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57은 지금 배치를 검토 중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 미국이 투하한 것은 3만 파운드에 불과한 훨씬 더 사이즈가 적은 GBU 14발을 투하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야, 너들 이제 실질적으로 핵시설은 초토화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6월 13일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미 너들 작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령관들은 거의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제공권은 우리가 확보한 거고 그때 6월 13일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군사시설이나 핵시설이나 뭐 심지어 불행히도 민간시설까지 다 합쳐가 1100여 군데가 진짜 폭격의 대상이 됐으니까 남은 게 뭐 있어? 이제 항복뿐이야. Unconditional surrender. 조건 없이 무조건 항복해. 핵 개발만 안 하겠다고 해. 이란은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는 핵 개발 포기는 못한다. 이런 미국의 GBU 3만 파운드급의 이 벙커버스트를 14발을 투하를 시키자. 이란 의회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물론 뭐 이란은 미사일로 다시 공격을 하고 반격을 하고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 지상에서의 이 소위 말하는 게릴라 형태로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또 미국 국내에 있는 시설들을 자기들을 일단 9.11 테러와 같은 형태로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지금 현재 이란이 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라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적으로 봉쇄할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디테일한 안이 안 나왔으나 일단 이란 의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라는 것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통과된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운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협을 막아버리면은 20%의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왜 이 전쟁에 개입하는가? 이란은 전쟁에 개입하는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대응이고 반응이고 반격이지만 이란은 끝까지 핵시설을 그리고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건데 미국은 이 전쟁에 대해서 현재
벙커버스터 3만 톤급을 14발 터뜨리고 난 뒤에도 지금 미국의 태도는 뭐냐? 여기서 끝난 거 아니다. 계속하겠다. 추가적으로 계속하겠다. 추가작전 가능하다. 그리고 벤스 부통령, 추가작전 가능하다는 건 트럼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GBU 57 메가톤급 벙커버스터 13.6톤급의 벙커버스도 지금 배치 검토 중이고, 추가적으로 B2 스텔스 폭격기 그리고 항공모함 전단도 지금 추가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거고, 역시 같이 맞장구를 치며 한 수 더 이 박자를 쳐주는 게 벤스 부통령입니다. 벤스 부통령도 지상전, 미국이 여기에 개입해가 이란과 전쟁을 치르는 데서 지상전은 안 한다. 우리는 그러나 지상전을 제외하고 모든 타격 옵션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부통령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전은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는 미국이 뼈저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도 지상전으로 결국 미국이 베트남에 항복을 했습니다. 베트남 게릴라, 땅굴 게릴라에 항복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비를 쓰지만 미국의 정예군으로 혹은 미국식으로 훈련된 육군 지상전으로서는 땅굴을 파두고 그리로 움직이는 베트남 게릴라에 이길 수가 없었고, 그 후에 또 20년간에 걸친 2003년 3월 19일부터 시작해서 20년간에 걸친 이라크 플러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이 2000조 이상의 전비를 쓰면서도 결국 결론은 뭡니까? 빈라덴 하나 죽이는 것 외에 테러를 완전히 없애지도 못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아프간처럼 산악지대 이런 구조에서는 그 게릴라전이 미국의 정예군으로 그리고 정상적인 육상전에 대응하는 훈련을 통해 키워온 이 지상군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산악지대 깊이 숨거나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벙커버스터 내지는 실질적으로 폭탄을 투하해도 그 산이나 이 바위를 깨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거의 0에 가까운 전쟁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2000조 이상의 돈을 쓰니까 미군 군사의 생명은 뭐 베트남전에 비해서 병력의 손실은 거의 없었지만 어마어마한 미국의 달러를 쓰면서 사실은 아프간에 있는 테러들을 완전히 잠식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뿌리 뽑지 못했어요. 그 두 번의 결론을 통해서 미국은 이제 우린 지상전은 안 한다. 그리고 또 게릴라, 지금 이란이 뭐 예멘 후티군이나 이 손을 잡고 하려고 하는 이 친이란 쪽에 소위 말하는 게릴라들과는 맞붙어서 미국은 병력을 쓰고 돈을 쓰면서 지상전을 안 한다. 제공권을 장악하고 동시에 이런 벙커버스터 같은 걸 터뜨려 가지고 전략적인 핵시설 기지만 터뜨리지 민간인들에게 피해는 극소화시키면서 핵시설만 두드려 부수면 된다라는 거고, 또한 그렇게 돈을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아프간 전쟁처럼 20년에 걸쳐 가지고 미군이 그게 정말 병력 손실은 별로 없지만 20년에 걸쳐서 쓸데없는 전쟁에 미국이 발을 들여놓은 그 꼴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걸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은 지상전으로 이게 연장되거나 지상전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전쟁을 할 것인가? 미국이 트럼프가 이 전쟁에 개입하는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에너지 패권국이 되겠다. 그리고 금융 패권국이 되겠다. 결국 이란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을 서포트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쟁과도 뭐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이 소위 말하는 대응 체제를 안 갖추지만 중국은 확실하게 미국이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에너지 패권을 행사하고 중국의 금융을 박살내고 중국의 에너지 서플라이 라인을 박살시키면은 중국은 그냥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금융전쟁, 에너지전쟁 쪽으로 이제는 끌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이 말하는 지상전은 원치 않는다는 게 확실한 이 전쟁의 방향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런 이란에 직접 벙커버스트를 터뜨리는 미국에 대해서 이건 바로 미국이 패권주의를 하고 있는 패권주의 연장선상에서 이 나라들을 때리는 거라고 반대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우디나 뭐 UAE 등을 통해서 에너지 대체 수입처를 지금 확보하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은 세계 경제는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를 하면은 당장 세계 원유 수급의 20%가 줄어드니까 기름값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서플라이 되는 기름이 그만큼 줄어들면 기름값은 폭등을 할 것이고 지금 뭐 73달러 배럴당 73달러 77달러 하던 것이 지금 당장 80달러까지 올랐다는데 이게 조만간 이 상태로 전쟁이 계속이 된다면 100달러 150달러까지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는 어떠냐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면서 전적으로 원유를 수입해서 원유와 가스를 수입해서 국가 경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데 바로 치명적인 영향이 옵니다. 그러면 바로 원이나 엔화는 약세가 되고 수입 물가는 폭등을 할 것이고 인플레 압력은 가중이 될 것이고 동시에 수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같은 수출 제조업은 글로벌 시장 글로벌 성장 둔화로 수요가 위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안 되면서 달러는 폭등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압력 높아지면 지금 집값 급등하는 것도 그대로 계속 또 집값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 물가도 폭등하게 되고 결국 달러가 가장 소중한 중요한 자산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는 미국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도 중동에서 서플라이하는 에너지가 20% 이상 줄어들게 되면은 미국은 자기들의 셰일 가스라든가 LNG 수출에서의 이런 사업이 해외 시장 경쟁력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에너지 패권국으로도 올라설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내다보는 거는 이란이 핵을 포기를 하면은 벤스 부통령도 말한 것처럼 우리 목표는 전면전이 아니다. 다만 핵시설만 그리고 핵개발만 이란이 조건 없이 항복한다면은 여기서 끝내겠다 하는데 이란은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 핵시설 포기할 리도 없고 핵개발 중단할 이유도 없고 처음에는 이란이 우리는 핵을 가지지도 않았고 핵시설도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핵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핵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핵시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핵 탄두를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도 상당한 수준으로 400kg 이상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핵개발 중단 바로 항복하지 않으면은 이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개입한 목표는 1차적인 목표는 이란 핵개발을 중단하라. 조건 없이 완전히 포기하라는 건데 그걸 하지 않으면 시간을 끌수록 전 국제사회는 골병이 듭니다. 달러 올라가죠. 인플레이션 되죠. 원화 약화되죠. 엔화 약화되죠. 기름값 폭등하죠. 수입 물가 올라가죠. 수출 수요는 위축이 되죠. 전 세계가 고달퍼지고 있습니다. 고달프게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같은 주제로 지금 한 3번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재명이 25만원을 나눠주고 50만원을 선별적으로 나눠주고 뭐 계산에 따라가 어떤 추경이 얼마 든다라는 계산이 다른데 어떤 계산은 다 합쳐가지고 지금 이재명이 계산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추경이 120조 가까이나 된다는데 120조면은 미국이 트럼프가 한국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딴짓 하지 말고 국방비를 너희들 GDP의 5%선으로 올려라. 우리 GDP가 5% 같으면은 국방비가 약 90조 내지 100조입니다. 딴짓 하지 말고 그거부터 하라는 건데 120조에 가까운 돈을 그냥 푼돈으로 나눠주고 쿠폰 나눠주고 포퓰리즘 만들고 자기 지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뻘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포퓰리즘을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권을 이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푼돈 나눠주는 게 힘든 사람은 당장 25만원 50만원 버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돈 같지만 여러분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돈 내가 내 보리떡 사먹는 겁니다. 사실은 내 돈 내가지고 내 보리떡 사먹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내 돈 500원 내가지고 보리떡을 1000원 주고 사먹는 꼴밖에 안 됩니다. 25만원 받고 50만원 받는다는 게. 근데 추경을 통해 이쪽으로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한다. 이 어마어마한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나아가서 경기 침체,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가 폭망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아니라도 지금 1분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되어 있다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동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오는 이 여파가 우리에게 가장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일본 같은 나라와 함께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대안을 만들지 않고 쿠폰 나눠주는데 혈안이 되고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은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갔어야 된다고 하는 게 결국 트럼프가 이 지금 이란 전쟁을 통해서 또 다른 압박이 되는 건 뭐냐면 관세 전쟁에 있어서 자기가 우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협상이 안 되는 국가들이 엎드리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 금융에 대한 패권을 더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나토 회의에서 얼굴이라도 내밀면서 나토 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트럼프가 여기에 참석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에게 주는 인상이 이재명이 나토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란 전쟁 일어나서 뭐 국제정세가 불안하니까 안 간다고 했을 경우에 트럼프가 받는 느낌이 아, 저 인간은 친중이구나. 나토에 와서 이란이 잘못되고 있다. 미국이 잘하고 있다. 혹은 러시아와 중국이 옳지 않다. 이란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거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보태주는 것이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 더 유리하고 미국에게 있어서 우린 정말 친중이 아니고 서서히 친미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 우리 국가 경제를 살리는 데에서 하나의 불씨라도 잡는 건데 거기조차 안 나타났다? 괘씸죄 걸릴 수도 있고 나토 국가들도 우리를 자기들과 국방을 그리고 AI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조할 국가로 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처음 G7에 가서 개창피를 당했으니까 안 가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를 생각하면 나토 회의는 이번에 얼굴이라도 내밀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의 쓰나미가 지금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재명 정권이 대응을 하고 방안을 마련해낼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한국이 20, 30년 전에 경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제2의 베네수엘라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게 헛소리가 아니고 개연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라 살리는 방안을 대통령이 된 이상은 이념과 자기 편을 넘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 살리기, 국민 살리기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도 않겠지만 이 말이 속의 경일기처럼 흩어지겠지만 그러나 간절히 호소해봅니다. 국제정세에 눈 밝은 사람들을 옆에 두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찾아내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선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